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로 올라섰다. 타오르는 불길이 그의 몸을 감싸고 영웅은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는 그를 하늘로 올려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일부이다. 서양에서 영웅은 죽어서 별이 되고 동양에선 영웅이 죽는 일에 별이 떨어지는 등 고대로부터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태양이 지고 어둠이 밀려오는 밤이 되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높은 산에 올라 아래를 보면 바쁜 현대의 네온이 눈을 아프게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무수히 탄생과 죽음을 반복한 우주의 별들이 우리 눈으로 쏟아질 것이다. 우리 눈의 시세포를 자극하는 이 빛은 어떻게 우리 눈까지 온 것일까? 익히 알려진 사실대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대부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 명칭은 사실은 틀린 것이다. 항성은 그 수명이 정해져 있고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기에 계속 그 위치가 변한다. 그러나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항성의 수명에 비하면 인간 문명의 시간조차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기에 고대의 조상들은 이를 알지 못한 것이다. 항성 외에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이나 긴 꼬리를 가진 혜성 등이 우리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이러한 나머지 별들은 항성에 의존해 빛을 내기 때문에 별빛이 우리의 눈까지 빛나게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항성을 조사해야 한다. 항성은 분자 구름으로부터 탄생한다. 지구에도 구름이 있듯 우주에도 구름이 있다. 성운으로 불리는 이 아름다운 천체는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3에서 28%의 헬륨과 나머지 수 %의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아름다운 우주의 사진을 나타낼 때 유명한 말머리 성운이나 오리온 성운이 이들에 해당된다. 분자 구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지독히도 차가운 분자 구름은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 근처 초신성의 폭발이나 은하끼리의 충돌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정한 정도가 높아지면 이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안정성을 잃고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기 시작한다. 분자 구름 속 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 때문에 구름의 밀도는 점점 상승하고 구름의 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강하게 주위의 분자를 끌어당긴다. 정도가 진행될수록 더더욱 가속되는 이 달콤한 파멸을 보라. 분자 구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중심부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증가하게 되면 지구의 중심이 뜨거운 것처럼 중력이 중심부를 달구어 놓는다. 얼음은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차갑던 우주는 약한 열을 내기 시작하고 미열은 곧이어 촛불로 타올라 용광로처럼 끓게 된다.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별의 탄생의 상징인 핵융합이 발생한다.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분자인 수소는 강력한 중력과 뜨거운 열로 인해 전자라는 껍질을 벗고 서로 결합한다. 이들의 결합은 헬륨이라는 새로운 분자와 그 잉여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 잉여 에너지는 곧 열이다. 주위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는 열의 팽창의 가속이다. 중력은 내부로 작용하고 분자들의 충돌과 팽창의 압력은 외부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분자 구름이 빛나는 구의 형태를 갖추면 원시별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약 1000만 년에서 1500만 년에 걸쳐 진행된다. 그 후로 별은 그 수명에 따라 적게는 1억 년, 많게는 100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어두운 우주를 빛으로 물들인다. 태양이 지구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각 항성들은 그들 주위의 행성들의 등불을 밝힌다. 그러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 비해 다른 항성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는 8분 20초가 걸린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알려진 별 프록시마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4.3 광년이다. 4.3 광년이라는 말은 곧 프록시마가 내뿜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약 4년하고 3개월에다 보름 정도가 걸린다는 말이다. 태양에선 겨우 8분이 걸리는데 말이다. 게다가 빛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세기가 약해진다. 그 때문에 낮 시간대에 다른 항성을 관측하는 건 맨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태양빛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은 밤으로부터 온다. 태양이 지구의 뒤편으로 몸을 감추고 달을 통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우리 눈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그 이름의 유래처럼 항상 이곳에 있었다는 듯 저마다 다른 크기, 다른 색으로 밝게 타오르며
우리의 망막을 덮치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즐기는가? 우리가 그들을 올려다보지 않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세상의 각박함과 삶의 고통들 속에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기만 하고 밤의 이정표를 멀리하게 된 건 아닐까? 별은 밝게 타오르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별들을 이정표 삼아 밤길을 걷고 밤바다를 헤쳐나와 오늘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작은 한 걸음부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